AI가 이제 전쟁의 판도를 바꾼다라고 할 정도로 AI 전쟁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이번 이스라엘 전쟁에서부터 많은 AI 무기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000km 정도 날아가는 이제 드론인데요. 이 소형 드론이 날아가서 장갑차를 뚫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좀 거세게 불고 있는데 AI가 오히려 착한 전쟁을 만들 수 있다. 사람을 덜 죽이고 또 아군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 또 반대편에서는 인공지능의 시작과 끝. 최근 전쟁에서 군사용으로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인류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내용이라 특별히 마지막 주제로 제가 남겨뒀는데, 페르소나 AI의 유승재 대표님과 윤석주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인공지능의 발달로 앞으로 있을 전쟁의 양상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개입하는 전쟁 시나리오, 또 가장 최악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AI가 이제 전쟁의 판도를 바꾼다라고 할 정도로 AI 전쟁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21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미 이번 이스라엘 전쟁에서부터 많은 AI 무기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km 정도 날아가는 이제 드론인데요. 이 소형 드론이 날아가서 장갑차를 뚫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차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폭발이 나는 그런 AI 무기들도 있고, 드론 자체가 사람의 얼굴, 이제 비전 기술을 통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그냥 적 기지에다가 침투를 시키면 날아가서 자동으로 적을 찾고 적을 공격해서 테러를 하는 그런 형태의 무기로도 발달이 되고 있고요. 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안에서 터렛이 있는데, 그 미사일 터렛 같은 그런 터렛이 실제로 날아가는 전투기나 상대의 공격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이제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키는 자동화된 그런 무기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은 이제 AI를 가지고 하는 전쟁, 그래서 AI 실력이 AI의 어떤 전쟁에 대한 그런 결과를 정말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접어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킬러 로봇이란 것도 나왔어요. 찬반 논란이 좀 거세게 불고 있는데, 말 그대로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게 토론까지 이어졌다고요. 유엔에서 이제 너무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이제는 찬반 토론이 실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찬성하는 쪽은 AI가 오히려 착한 전쟁을 만들 수 있다. 사람을 덜 죽이고 또 아군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정해져 있는 그런 패턴이나 규칙에 의해서 안정적인 그런 전쟁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이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위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나라에서 그 AI를 통해서 테러를 했다. 그럼 전쟁법을 위반하고 마음대로 해버린 다음에 이건 AI가 한 일이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실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진위를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런 형태로도 이제 쓰일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 이제는 AI가 잘 쓰시면 굉장히 좋지만 이제 전쟁에서 안 좋게 쓰여졌을 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만들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나라는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겁니다. 하지만 AI가 우리 실생활에 들어왔고, 실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무언가 이권을 쟁취할 수 있는 그 모든 생활을 얘기할 텐데, 여기에는 분명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AI 기술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게 된다. 결과 전쟁은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생체 정보 또는 지형 정보 아니면은 각종 신호 정보를 수집해서 이거를 식별하고 감식하는 데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활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인공지능에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국방비 예산이 70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57조 원 정도 해당하고요. 미국은 1000조 정도 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사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 어떤 식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즉시 함락되지 않고 이렇게까지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사일이나 전투기 개발보다는 정말 실생활에서 본인들이 잘 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전쟁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이제 AI가 개입함으로써 좀 어쩐지 좀 더 두려움이 느껴지는 또 분야가 또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건 사고도 좀 더 있을까요? 최근에 그
영국에서 열린 국제 AI 안전 정상 회담이라고 하는 서밋이 있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영국 총리 리시 수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료와 같은 분야에서 AI 기술의 잠재력은 굉장히 많이 인정한다. 하지만 인류가 AI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예전과 같이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모든 정상들이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 모두가 공감대를 이뤘고, 그러면 AI를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떤 분야에 가장 AI가 위협적일 거냐라고 했을 때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킬러 로봇. 어떤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집에서 일을 돕는 그 인체 모양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어요. 근데 이 로봇이 어느 날 갑자기 해킹이 돼서 나를 죽이는 살상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AI 소프트웨어 자체인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갖기 위해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의사 결정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AI한테 맡기는 거죠. 각종 데이터가 있으니까 너가 그냥 이거 보고 나서 가장 최적의 결과를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되면은 인간은 의사 결정권 자체를 가지지 않는 존재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팬데믹을 통해서 알았듯이 공중보건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병이 또 언젠가 생겨날 텐데 이 병은 사실 어떤 식의 위기를 초래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AI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나리오조차도 담아서 이게 최적의 시나리오라서 이게 공중보건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으니 이렇게 진행하세요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생화학 무기가 아니라 생물학 병기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생화학 무기를 갖고 어떤 식으로 현대전에 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 군대 갔을 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의 생화학 무기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무기가 되어서 사회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로까지 발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 쪽에서도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전쟁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쟁이 꼭 폭탄은 아니거든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사람을 파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건데,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가 최근에 AI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금융에 굉장히 큰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파생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파생 상품에 투자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엄청난 수익을 주다가 마지막에는 파산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사례가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그 당시 이제 국가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할까 보다가 튤립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튤립은 그 당시에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사실 네덜란드가 원산지가 아닙니다. 이제 터키 오스만 쪽에서 이제 가지고 온 구근을 가지고 꽃을 피워봤더니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부유층들이죠. 여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달 만에 튤립 구근 값이 몇천 배가 오르는 사건까지도 이제 발생을 하면서 정말 투기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는데, 어느 날 그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순간 폭락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모든 투자자의 1%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파산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까지도 이제 튤립 투기라고 하면은 거품 경제의 가장 큰 대명사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또 AI가 가장 위협적일 거라고 또 업계에도 생각하는 분야가 있다면 좀 어디를 꼽고 싶으세요? 가장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기술의 진보가 있지만 나중에는 핸들이 없어질 거예요, 아예. 그리고 나서 사람이 말로 명령을 하겠죠. 근데 어느 날 자동차가 해킹이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멤버들이 처음 모였을 때 꿈꿨던 비전이 어느 날 차에 핸들이 사라질 거다. 그래서 이 핸들 대신 음성으로 컨트롤하게 될 텐데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말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걸 만든 회사고요. 이거를 반도체에 탑재시켜 가지고 자동차에 넣겠다. 그러면은 해킹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자체가 반도체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와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 엔진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달려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쨌든 이게 명감이 있고 어쨌든 이게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이런 불상사들이 생기는데 해결 방안이 좀 있을까? AI가 항상 정답을 말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예를 들어서 무인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시속 140km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해커가 해킹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즉시 유턴을 해 라고 하면은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AI는 항상 누군가 지시하는 대로 예 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사용자가 판단할 수 있게끔 현답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현답은 AI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줄 수 있겠죠. 저희 페르소나 같은 경우에는 KGPT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AI가 바로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력한 데이터 안에서 답을 찾아서 사용자로 하여금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하나의 AI의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장시간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 소개도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AI 기술이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문제점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기술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전 세계적인 어떤 공감대와 어떤 토론도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방송에서 많은 국민들이 또 공감을 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6회차에 걸쳐서 인공지능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 핵 에너지처럼 저희가 잘 사용했을 때는 엄청난 발전 에너지가 되지만은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게 또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6회차 동안 함께해 주신 두 분의 대표님과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